삼성전자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타자 교수입니다. 자, 오후 9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사항 중에서 제가 이 부분이었죠. 그죠? 이렇게 저점을 딱 찍었을 때 무조건 오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죠?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끝날 시기가 바로 곧일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이닉스는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0.99% 61만 2천원에서 끝났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금 3.4% 올라서 끝났죠. 실제로 더 강하게 끝났죠. 자,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3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 들어와 있죠. 만일에 여러분들은 오늘 매도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속으신 겁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썸네일을 제가 모두가 속았다라고 항상 다는 이유는 외국인들은 분명 무엇이죠?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싸게 끌어모을까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속지 않겠다는 뜻으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댓글로는요. 자, 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으셨겠죠. 자, 돈벼락이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볼게요. 오늘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보다는 강하게 끝났어요. 아마 제 영상에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었던 부분이 코스피 지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 부분을 추종하면서 여기서는 플러스로 끝났는데 이 하이닉스는요. 되려 삼성전자는 여기서도 하락이 끝나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렸죠. 무슨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봐라. 자,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의 같은 하락과 같은 상승을 보일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AMD라는 회사를 봐라. 역시나 중국향 매출이 잡히는 이 종목도 삼성전자의 하락과 상승에 대한 동일한 위치가 발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에서 이 샌디스크라고 하는 바로 이제 낸드 플러시를 다루는 이 업체는 그냥 사상 신고가를 한 번 더 갱신을 하면서 오를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도 맞아 역사적 신고가를 분명히 쓸 겁니다 라고 했어요. 오히려 이때 왜 이 말씀을 드렸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바로 샌디스크 이 둘은 중국향 매출이 아주 적다. 근데 이 AMD와 엔비디아는 이제 삼성전자의 고객사인데 중국에 가속도를 수출하지 마라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 부분이 실제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누가 더 맞아요. 이 좀 뭐랄까요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었냐 심리적으로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중국 쪽 레거시 반도체 30% 이상의 실적을 발생될 수 있었던 이 삼성전자의 노이즈가 시장에 작용하기 시작한 거니까 이게 큰 하락을 보였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종료시키고 그리고 하나 더 코멘트가 나오면 된다고 했죠. 뭐죠? 맞아요. 중국의 이 반도체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죠? 풀어준다라는 이슈. 이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근데 지금 히토류나 아니면 이제 뭐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오션의 자회사 이런 것들 유의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것도 지금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풀어줄 수 있는 이 어떤 카드. 그죠? 여유가 생겼다는 부분에서도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더 강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삼성전자의 전략 영상을 말씀드리면서 이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끌고 가시되 중소형주로 푸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원익 IPS라는 종목도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는 이런 중소형주 실적 발표 나왔을 때 같이 빠지지만 이런 방향성을 보이는 중소형주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으로 이렇게 드렸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진짜 삼성전자의 방향성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가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애들은 한번 패버리게 되면 다시 주워 잡으려면 여기까지 끌어올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을 보면서도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쇼를 하는 것이다. 이거 그죠?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힌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소형주를 바라보게 되면 되려 대형주가 장난치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일치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외국인들은 어떤 전략을 계속 구사합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영상 제가 자주 제작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좋아요 버튼 3,000개, 구독 3,000개, 댓글로는요? 댓글로는요? 돈벼락, 좋아요. 돈벼락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수천 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이고요. 지금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걸 보시게 되면 저는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 있었던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께 이 좀 공부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 바로 주식타짜 훈련소라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 이름만 봐도 아시겠죠?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공적인 채널인데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좋아요 버튼도 안 누르시면 다음부터 제가 영상 제작 안 해요. 뭐 얻는 게 없죠. 뭔가 얻었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야죠. 이 선물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때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하락시킬 때 자, 빠진다에 베팅한다. 이 파란색을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 빠졌을 때 이들은 수익을 낸다 했죠. 오른다에 베팅했어. 시장이 반등하면서 오른다고 했죠. 자,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이 외국인들은 이 목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뭘 했다? 맞아요. 지수가 오른다에 베팅을 했다. 결국 뭐예요? 맞아요. 이들은 지수가 오르는 거에 베팅한 상태에서 수익을 냈다 이거죠. 근데 오늘은 팔았죠. 왜 팔았죠?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는 과정. 결국은 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수를 상승, 하락, 지수를 상승, 하락. 오늘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완벽하게 그냥 털어내버렸죠. 근데 삼성전자의 분봉을 보게 되면 흔들릴 만한 이슈가 있다. 요 부분이었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오게 되면 끝났나?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올라요. 근데 요 밑으로 끄집어내면 이 사가리만큼 여기서 털려나가요. 여기서 털려나간다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때 10만원 밑에 대한 부분은 쉽게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제 영상, 어제자 영상, 그제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볼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드려요. 실적 발표 나오면 과거에 썩은 물량을 소화하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때 우리는 중소형주를 반드시 편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죠? 요 물량 소화시킬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요 10만 원을 깨지는 부분은 시장의 급락,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 부분에서 이 외국인들이 장난질을 하는 것 뿐이지, 아니, 이거 흔들리지 마라. 근데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죠? 예? 맞아요. 시장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그냥 왜 빠져? 그리고 하이닉스가 더 좋아. 이쪽으로 그냥 넘어가 버릴게. 이 장난질에 여러분들 계속 흔들려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삼성전자의 역할로는 시장을 움직이는 역할, 시장을 하락시키는 역할에도 외국인들은 무엇을 한다? 전략을 구사한다. 근데 이들은 아주 똑똑하죠. 왜 똑똑하죠? 이들은 사실 삼성전자는 언제나 팔더라도 다시 살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죠?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은 뭐냐면, 자, 이들도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는데, 유동성은 내가 양껏 사고 싶을 때 살 수 있어요.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팔 때는요, 양껏 팔 수 있어요. 왜? 받아주는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중소형주들은 어때요? 내가 사고자 할 때, 팔고자 할 때 나가질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중소형주를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자,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라이브 참여하세요. 내일 라이브 링크 주소 남겨놓을게요. 자, 어제자 그제자 영상 한번 가볍게 볼게요. 일단은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절대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기회를 활용하자라고 했었는데, 오늘 날짜가 이게 11월 11일이죠. 11월 10일 날. 좋아요. 이때 영상을 제작했던 부분 97,500원.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아마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자, 볼게요. 새벽이었을 거예요. 자, 타짜한 교수입니다. 자, 새벽에 영상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오전 12시 4. 맞네요. 새벽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이때 월요일 새벽이니까, 예, 월요일 새벽, 일요일 넘어갈 때 영상을 제작했었네요. 자, 이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바로 목요일부터 그들은 바로 무엇을 했다는 거죠? 상방에 베팅했다는 거예요.
상방의 시장에 베팅했다는 거예요. 근데 베팅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하락하죠. 근데 종가에 베팅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있었던 부분에서 실제로 이게 급락이라는 표현을 할 수는 없죠. 자, 여기서 마지막에 자, 시장은 오른다에 베팅을 시켜놓고 마지막 날짜인 1.8% 정도만 주가 조정 받게 했어요. 지수를. 그럼 잘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들은 무엇을 이용한 거죠? 맞아요. 삼성전자의 하락을 통해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이 투매 과정을 섞이게 하면서 그들은 지금 무슨 활동을 했다는 거죠? 바로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지금 이 시장에서는 AI, 버블론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반도체 피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피크라는 부분과 AI 거품론이라는 부분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즉 삼성전자는 지금 97,500원에 위치해 있지만요. 다시 한 번 더 빠른 속도로 10만 원을 돌파할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때 빠른 속도로 10만 원을 돌파할 이슈가 있다고 했어요. AI 거품론? 이거 아닌 것 같다. 왜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부분 볼게요. 근데 왜 이 삼성전자 못 올랐어요? 조금이라도 빠져서 끝난다는 거. 이 이야기 질문이 많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반도체 보게 되면 이 샌디스크라는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하지 않고 금요일 시장의 급락에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재료가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쳤죠.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여유 있다라고 하면 신고가에서 내려왔다가 신고가, 다시 어느 정도를 위치를 가만히 이제 상방으로 두고 있죠. 그러면 얘네들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AI 거품론이라고 한다면? 근데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거든요. 지금 엔비디아 주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률보다 더 심할 겁니다. 자, 그리고 AMD라는 종목을 보시죠. 어떻죠? 이렇게 해서 하락률이 거의 삼성전자와 비슷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분명히 이게 뭐죠? 달라요. 그게 뭐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는 중국향 매출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AMD라고 하는 이 가속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했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엔비디아 가속기 결국 뭡니까? 둘 다 가속기죠. 근데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하락이 큰 이유는 지수를 끌어내리기 위한 용도의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에도 분명 일정 부분의 전략을 가진 것도 맞지만 이게 이거예요. 무엇이죠? 맞아요. 중국향 매출이 잡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 보이는 의견은 표면적인 이슈는 셧다운이라는 이슈는 분명히 존재해요. 자, 결국은 연방정부가 지금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서 이게 해소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시장은 반등을 주겠죠. 그죠? 근데 이 외에도 실제로 AMD와 엔비디아의 주가만 급락 나오는 이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중국의 반도체 가속기를 수출하지 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SK 하이닉스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데 하락률이 더 작은 겁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이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자 봐요. 우리 그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실제로 어느 쪽 매출만 잡혔죠? AMD 매출만 잡혔죠? 그죠? 자, 이 부분과 삼성전자는 실제로 레거시 반도체라고 아세요 혹시? 전통적인 반도체. 자, HBM은 우리가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왜 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률이 적냐? 근데 결국은 뭐냐면 뭐라고 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강할 시기는 이 노이즈가 거쳐나갈 시기다. 오늘 실제로 이 셧다운 이야기에 대한 부분 나오고 나서 이날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르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예? 이 말씀도 드렸어요. 날짜는 104,300원에 받아간 종가. 이것까지만 볼게요. 할인가 3% 매기면 10만 1,000원 떨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내다 던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수익 구간에 팔 수 있는데 다 팔지 않았다는 건 뭐죠? 한번 세게 긁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11월 7일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뭔가 하나 이 찾아야 될 지표라는 게 있어요. 수급들. 누가 지금 제일 크게 나갔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 나갔죠? 아니, 이건 블럭딜 나온 거고요. 예? 모녀들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 받았던 거 상환한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크게 나갔던 게 어디예요? 사모펀드죠. 그 다음에요. 금융투자죠. 이들은 어떤 애들이라고 했어요? 요 코멘트는 여러분 아시죠? 맞아요. 그 금융투자가 여기서 떠났다고 했죠? 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에도 이들은
증권사의 프랍 트레이더들인데 이들은 무슨 활동을 한다? 이제 정확하십니다. 월별 결산, 그 다음에요 369, 12 결산을 한다 했죠. 왜 그렇죠? 성과급을 논하받는다고 했죠. 여기까지. 좀 더 이어서 볼 텐데 지금 이 영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오를 것이고 AMD, 엔비디아는 약했지만 삼성전자 같은 방향성을 보일 거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 쪽에 대한 부분을 제한시키는 이슈, 요것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약할 텐데 강한 시기는 언제라고 했어요. 오늘 이거 풀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아마 여기 나올 거예요. 뭐가 나왔죠? 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 이게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기계인데 미국 자회사 5곳 제재 1년간 유예시키겠다. 이게 오늘 어제도 나왔던 거고 오늘도 이제 오전에 다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뭐예요? 중국 뭐죠? 맞아요. 서로가 뭔가 이제 풀어줄 수 있다는 사건이 다른 업종에서라도 등장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AMD 가속기는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코멘트 비슷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결국 삼성전자가 오히려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된 거죠. 자, 제가 이런 투자 전략을 공유할 때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수천억을 다뤘고요. 많게는 한 1조 원 넘게 다루면서도 이 외국인들 어떻게 장난치는가.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그 금융투자라고 하는 이들, 단기적으로 나갔던 이들은 뭐죠? 항상 돈을 놀아먹는 애들, 사모펀드 50인 이하의 사람들이 투자해서 시장 안 좋을 때 놀아먹는 애들, 그리고 증권사 프랩 트레이더 뭡니까? 증권사의 고유 자금을 운용을 하고 이들이 월별 결산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일단 여기서 나가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시세가 조금 더 하락을 부추길 요소가 있는 것 뿐이다. 분명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들의 전략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틀렸던 전략 아니었죠.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주실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도 영상을 자주 제작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의 바닥론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 이겁니다.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좀 쉬울까요? 일단 셧다운이라는 부분은 일단 1차적으로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 번에 여기서 천정부지로 돌려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셧다운도 셧다운이지만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생겨야 되고요. 경제 지표도 다시 한 번 더 이 셧다운 끝나게 되면 다시 나와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 고려를 해야죠. 또 금투세 이슈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대형주다. 대형주를 다루는 방법은 방향성에 배팅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런 중소형주 하나씩 분명히 끼고 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목이 터져라. DDR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 여기서 제작할 때 이런 애들 관심 갖는 것도 좋지만 단발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뭘 한번 편입해 보자 했죠? 반도체 중에서 안 오른 것도 많다. 좀 큰 녀석이지만 어떻습니까? 이틀 동안 40% 오르죠. 이게 뭐죠?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500만원, 1000만원 보유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중소형주를 10%에서 대략 많게는 20%까지는 편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삼성전자의 반등에 그리고 조정에도 중소형주들은 계속 일을 해요. 왜? 삼성전자는 패버렸다가도 다시 살 수 있잖아요. 누가요? 외국인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중소형주는 패버리고 다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순환매에 일어나면서 나 아직 안 오른 종목인데 하면서도요. 뭐요? 이틀 동안에 50% 이렇게 주가 상승 나오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분명히 이제 월요일이었죠. 일요일에 영상을 제작하고 이렇게 숫자 3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구독자 여러분, 이생 선배님들께 분명히 오전 8시 30분에 보내드렸어요. 구독자 여러분들,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매도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셧다운 해제 시에 분명 반도체 쪽을 먼저 반등시킬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시장을 분명 반등시킬 것이다. 그리고 맞아요. 이 지분을 늘려갈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기존 중소형주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들이 꽤나 있었는데 대덕전자라고 하는 이 DDR 관련된 실적 호전주 그리고 DBI텍을 단기적으로 공략해 보시죠라고 해서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죠. 자, 가만히 보게 되면 DBI텍을 공략을 하면서 단기적이나마 지금 삼성전자의 방향성에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실제로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통해서도 역시나 여러분들 뭡니까? 맞아요.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는 이 종목을 통해서도 우린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그러나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중소형주, 이 중소형주의 방향성을 보면서 그죠? 우리는 삼성전자의 이 외국인들의 이 숨겨진 의도에 대한 부분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이런 장난질은 계속 있을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꼭 여러분들의 목표가대로 상향 조정하는 이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시황 정리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죠.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010-9605-8463으로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10번에서 20번 정도의 시황 관련된 부분 앞서 설명해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이렇게 보내드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링크 주소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역시나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이런 형식에 의해서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10% 정도는 항상 현금을 마련하시라고 했어요. 왜? 대형주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시장의 급락에 외국인들은 항상 장난질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그냥 좀 롱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형주 한 종목이라고 해서 좀 이게 자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게 좀 재밌는 종목인데요. 이 원익홀딩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께 이거 좀 드려볼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에 사실 이 원익 IPS라는 반도체 장비주는 정말 계속적으로 신고가가 가고 있죠. 제가 분명히 이 종목도 무조건 신고가 갈 수 있다 했는데 이 종목의 일대주주가 바로 누구냐면 원익홀딩스예요. 원익홀딩스. 2대주주는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익홀딩스를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들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눈 감고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하고 똑 닮은 종목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게. 왜 그러냐? 얘는요. 지금 5,000원대부터 시작해서 기타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보다 정말 많이 오르고 위험의 종목이 지정되면서 안 빠져요. 이유가 뭐냐면 원익 IPS라고 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고 로봇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두 가지죠. 트렌드가 지금 맞아떨어져 있죠. 로봇, 반도체. 반도체는 바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제로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원익 IPS의 주가 상승에도 오르고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에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똑 닮은 녀석, 이 원익홀딩스의 후속주가 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원익홀딩스의 후속주다라고 해서 그래도 롱텀으로 한 3개월 정도 보게 되면 6배까지는 오를 수도 있다. 저는 이게 생각하는 중소형주인 것 같아요. 요거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보내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제가 문자를 통해서 뭐 DBI텍 이런 것들 드리는 것처럼 단기 거래가 조금 이제 시장이 불편하니까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 자, 숫자 3번 상대에 나 있는 전화 보내보시게 되면 제가 이 문자를 통해서 시황 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종목 추천도 한번 해드릴 거고요. 100% 무료로. 나는 좀 롱텀으로 그냥 가고 싶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장의 급락의 조정을 받을 때도 밀리지 않고 그래도 무엇이죠? 맞아요. 삼성전자 2% 오를 때
10% 20% 오르고 막 이렇게 좀 강하게 오를 수 있는 중소형주 좀 중기적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종목이 아주 유효해 보여서 제가 이거 여러분께 드리는 게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 자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 그 100%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채널 공적인 채널이고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종목명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이제 쉽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의 시장입니다.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걸 하락시키게끔 외국인들이 장난질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무엇이죠? 그들의 수익 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노는 투자 전략을 해야만이 결국은 뭘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연말 됐을 때 남들 14만 원 갔다. 주식타짜 안 교수 말도 정말 많이 올랐다. 뭐 많이 올라가요. 40%인데 뭐. 근데 내 평가 금액은 이분들한테 소주 먹으면서 한마디 할 수 있어야죠. 나는 20만 원 전자 갔을 때 평가 얘기랑 똑같은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여러분 도와드리고 있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꼭 들어오시고 자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 이번에 삼성전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돈벼락 맞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우리는 돈벼락을 맞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중소형주 아직 오르지 않는 애들 많다고요. 이런 애들을 통해서 10% 20% 방향성에 배팅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속으실 거예요? 또 속으실 분들은 싫어요. 나는 절대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수천 개 달아주시고 자, 이해되셨다 라고 한다면 돈벼락이라고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일 8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시고요. 최소한 제가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10-9605-8463 자, 3번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부분 내일도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에게 주식타짜 안 교수가 사용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10억을 아주 쉽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은 산업의 사이클을 추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방법론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뭐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010-9605-8463 숫자 3번 남겨놓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 자료집 만들어 놓은 것까지 여러분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